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1% 올랐습니다.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16주 연속 오름세로 상승폭은 전주 대비 소폭 줄어 2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전국 집값은 0.07% 상승하며 8주째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지방은 0.02% 올라 8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일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이 올 8월 말까지 35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보다 4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목표 공급액은 39조 6천억 원입니다. 용도별로는 신규 주택 구입이 21조 6,395억 원, 기존 대출 상환이 11조 2,725억 원, 임차 보증금 반환이 2조 4,987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대학교 2학기 개강 시즌을 앞두고 8월 서울 주요 대학가 매물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의 평균 월세는 59만 9천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 57만 9천 원 대비 3.53%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문다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이 연간 목표액의 90%에 달했습니다. 가을철 이사 수요와 함께 이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신청하려는 수요 등으로 유효 신청 기간이 다소 늘었지만 지난달 11일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일반형 수요가 줄어드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이 부동산에 관련한 궁금증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셔서 더 생생한 내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의 원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님과 어떤 정보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투자하는 곳이 어디가 마땅할까 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액으로 아파트 마련도 가능하고 뭐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서초구 다세대 주택과 또 구로동에 또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소액으로 아파트 마련도 가능하고 수익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채영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께서 서초구 서초동 매물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초구 하면은 항상 강남구와 서초구 서로 막 힘겨루기 하듯이 새로운 아파트들만 들어섰다 하면은 가격이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강남 하면 서초구 또 강남구 싸잡아서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서초구에 있는 우리가 저기 설해마을이라고 그러죠. 조금 약간 고급 주택들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다세대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디가 좋은가 할 때는 우선 일자리가 많고
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학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또 네 가지 이런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병세권 굉장히 좋아하죠. 서울 성모병원이 있고 또 고속터미널 지방을 움직이시는 분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 법조단지가 이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 사이길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방배동 카페 골목도 있고 바로 뭐 9호선이 있죠. 예, 9호선 반포역 또 이쪽에 반포주공 아파트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쪽에 뭐 이주 수요라든가 약간 이쪽 주택이 좀 부족한 편이죠. 이게 다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요즘 다세대 주택을 안 지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지은 건데 조금 인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낮은 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당동, 뭐 강남, 삼성, 잠실, 강남 쪽에 이렇게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영등포, 여의도, 구로, 용산, 시청, 마포, 홍대, 신촌 이게 어떤 표시일까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또 교대 쪽에 제가 서초구 교대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잘못 설명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교대에 있는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이런 고등학교가 우리가 말하는 명문고들이 가까이에 있고요. 그래서 또 대법원, 고등법원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있어서 주로 이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법조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고 또 하나 좋은 게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예술도 덤으로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삼성동 쪽으로 큰 일자리가 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한꺼번에 약 일자리가 뭐 100만여 개가 파생된 게 그 정도 된다 이러니까 굉장하죠.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 칠성 음료 개발, 남부터미널 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그래서 개발이 강남구에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는데 주택은 이 일자리를 따라잡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왜 이 주변이 일자리가 많이 우리가 말하는 고소득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값, 주변 집값이 오른다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강남에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삼성동 쪽에 가장 크게 많이 들어오죠. 예,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다가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나 영동대로 또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현재도 서울시의 약 4분의 1이 일자리가 많이 강남 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쪽에 또 들어오면 일자리는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강남은 끊임없이 주택가격, 우리에서 강남 불패라는 얘기가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재건축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주택이 또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일으키면서 또 주택이 많이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일자리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포주공 아파트가 이제 뭐 5,000세대, 6,000세대 크게 늘어나는 곳인데 굉장히 이제 한강 쪽에 고가의 아파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하면 지금 뭐 이쪽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뭐 1억 평당 1억 뭐 1억 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뭐 구역이 15구역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예전에 있던 거를 제가 가끔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했어요. 옛날 재개발은.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들어갈 수 있나 막 이렇게 농담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절차가 줄어들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국군 정보사 부지 개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 정보사가 있기 때문에 이 근처를 뭐 지하철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렇게 2호선도 이렇게 꺾여서 지나가죠. 그래서 그만큼 보안을 위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하고 이쪽에 이 터에 이제 그 일자리가 뭐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쪽으로 정보사부 예술 문화의 거점으로 또 하나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예술회관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같은 경우도 요 삼성타운 바로 옆에 들어오는데 또 롯데의 어떤 자존심이죠. 저쪽에 삼성동에는 현대고 이쪽은 롯데 또 사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이 또 종상향돼서 또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 서초 쪽에는 양재우면 또 R&CD 특구 지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우수한 인력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앞서가고 있죠. 우리나라 기술이. 근데 이쪽에 연구단지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석박사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이 서초구 쪽으로 많이 온다. 또 게다가 이제 아트밸리 조성 그랬는데 이제 아트밸리를 뭐 이렇게 탁 길을 막고 당장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그쪽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비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아트밸리가 조성이 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제 사당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사당동에 보면은 그 또 시외로 나가는 그 빨간 버스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빨리 이쪽에 환승센터를 짓자. 그래서 지금 뭐 5개 건물동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지하 9층에서 지상 100m 높이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뭐 환승센터는 물론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게다가 서초구에 또 물류센터 우리가 말하는 그 택배 같은 것도 2, 3일 걸리는데 빠르게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이 강남 쪽에서는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첨단으로 짓고 쓰레기 처리장도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와도 쾌적하고 깨끗하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도로, 일자리 늘어나면 도로도 따라서 또 막히니까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뭐 급행 완행을 해서 지하로 빠르게 교통은 소통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녹지로 또 탄생합니다. 물론 양차선은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 강남 쪽에는 뭐 워낙 교통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접근성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GTX도 강남 쪽에는 빠르게 들어온다. AC 노선이 이쪽으로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하기 양재, 서초, 수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다른 곳보다 이렇게 조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그만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딱 하나 주택 가격이죠. 5억 5천에 5억 8천 정도 하는데 이곳은 이제 투룸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독신들이 살기에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 뭐 사용 평수는 한 16, 17평 정도 되니까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 금액은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 왜 1억 원이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억 가지고 전세 또 역전세 나면 어떡하나 하는데 이미 이쪽에 이제 뭐 하나 남은 거라 좀 다이어트가 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의 충분히 전세를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와서 보시고 투자하심이 좋고 조금 고가다 하는데 사실은 와 보면
더 고가였는데 조금 다이어트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가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세를 활용하시고 싶으면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50에서 160만 원인데 뭐 그쪽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는 200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게다가 대출 금액은 뭐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면 이렇게 서초구에 투룸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이죠. 서초구 서초동의 매물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이사님께서 시세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매물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강남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면 다 뭐 교통 좋고 살기 좋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모든 3대가 다 맞는다. 일자리 많고 교육 잘 돼 있고 생활 인프라 잘 돼 있고 교통 좋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희소 가치가 좋은 매물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매물까지 좀 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김채영 이사님의 두 번째 매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김채영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이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시세는 4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매물로는 구로구 구로동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사님, 이 매물은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원하시죠. 근데 구로동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뭐 중국인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왜 중국인이 많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마포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좀 영세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지금은 좀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노후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는데 사실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싸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노후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다른 곳보다 다른 재개발 뭐 이런 지역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뭐든지 투자하실 때는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지금 당장 앞을 보지 말고 좀 넓게 뭐 산 밑을 보지 말고 산을 보라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보시면 되겠고 우선 미래에 어떻게 좋아질 건지 보시려면 교통입니다. 구로역과 여기 신도림역 있죠. 신도림역 어때요? 백화점에 생활 인프라가 많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도림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일자리가 많이 있죠. 예, 이렇게 바로 뭐 신도림 공구상가도 있고 이 신도림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고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교통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지금 1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면 여기 신도림에서 이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또 보면은 그 노후도 가보면은 노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80%가 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뭐 신통기획이다, 그랬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범위도 넓고 오래 걸려요. 10년, 15년. 그래서 재개발하면 뭐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늦어진 거는 우리가 아파트 조금 뭐 철근 뭐 이런 사태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감리가 심해져서 그 짓는 기간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노후도도 좋고 계획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정비업체가 MOU를 체결이 돼서 지금 KB 정비업체라고 얘기하죠. 거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게 될 수 있는 곳이다. 뭐 구로동이라고 해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이 있는데 빨리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와서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제 구로동 같은 경우는 GTX, B노선. 지금 현재도 교통 좋은데 앞으로 B노선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교통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신도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도림에 2호선도 있죠. 교통 좋습니다. 게다가 1호선 타고 가면은 우리 이쪽에 안 보이는 종로 쪽 그런 쪽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가까이에 여의도가 있죠. 여의도 일자리 있죠. 또 제일 가까운 거 구로동 하면 옛날에 뭐 구로공단 해가지고 그쪽에 일자리가 무척 많습니다. 뭐 거의 10만 넘게 있죠. 지벨리 이쪽에 있어서 또 바로 이쪽에는 신안선순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서 접근성이 구로동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GTX가 생기면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뭐 구로동 중국 사람이다 그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우선 이 재개발하면 가장 관건이 노후도입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8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도가 왜 중요한 관건이냐. 우리가 옛날 오래된 주택 지금 보면은 길도 잘 돼 있고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면 길이 잘 돼 있고 뭐 진짜 뭐 위급사항 소방차들 빨리빨리 진입할 수 있죠. 아니면 119 누가 아프다 그러면 119 이런 차도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도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80% 그래서 게다가 노후도뿐 아니죠. 또 이곳에 노후도 말고 우리가 수익성이 얼마나 있나 보려면은 얼마나 더 지어질까. 근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워낙 새로운 다세대 주택을 노후도가 없으면 새롭게 뭐 우리가 지분 쪼개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한테 뭐 분담금이 많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그 분담금도 다른 곳보다 적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유리한 곳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 노후가 돼 있고 또 주택들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야 조금 우리가 그 이익금이 많다 그러죠. 지분이 덜 쪼개져서 그런 걸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고 도로며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그런 쪽으로 더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이쪽은 1구역입니다. 우리가 보면 역세권 개발이라고 있죠. 역세권 개발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구역 역세권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더 좋고 용도 지향 상향 및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그래서 용적률이 뭐 기준 용적률 3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고 전세 또 장기 전세 공급도 또 들어오고 그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매매 시세가 4억 원인데 지금 이제 다 지어졌어요. 요전에 안 지어졌을 때 얘기인데 이 4억 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 금액의 실투자 금액이 뭐 1억 3,500, 1억 5천 정도면 우리가 미래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파트를 할 때는 조금 세월값이 걸립니다. 막상 와보면 이게 진짜 아파트가 될까 그러는데 노후도도 있고 좀 이렇게 불편한 것도 많고 그래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곳이 결국은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 그거를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동네는 조금 늦어져요. 그래서 재개발 뭐 이런 데 투자할 때는 그런 쪽을 많이 보시고요. 우선 구로 역세권 재개발이다.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은 조금 인센티브가 있어서 용적률을 더 받습니다. 용적률을 더 받으면 어때요? 그만큼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죠. 늘어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받고 남은 거를 팔아서 우리의 그 분담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팔 게 많으면 그만큼 이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분담금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쪽 지역에 풍부한 업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은 물론이고 또 안정적인 임대 가능. 야,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내가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래도 나중에도 안정적인 거고 현재도 지금 뭐 투자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할까? 임대를 어떻게 할까? 임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게다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쪽으로 교통, 일자리, 생활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군도 따라가는데 이쪽에 학교들도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로구 구로동 구로동이라는 것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와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매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무료 상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한강변의 개발 수혜와 미래 가치를 보유한 매물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김채영 이사님께서 체크해 주신 첫 번째 매물 서초구 서초동 희소성도 뛰어나고 미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역세권 시프트와 개발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 월인원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 부동산 시장 소식은 물론이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지도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엊그저께도 제가 뭐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도 똑같이 또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급 물량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장치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산업 전반에서 부동산 쪽이 관계돼 있으신 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장에도 항상 이 공급에 대한 얘기가 빠짐없이 나왔었고 그 공급에 대한 얘기가 뭐 서울에 집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질적인 그런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나도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주택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엘리베이터 없고 뭐 반지하가 많고 이런 집들이 공실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질의 또는 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 특히나 이제 아파트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뭐 아파트도 30년, 40년 된 거 이런 것들 보시면 정말 녹물 나오고 살기 힘든 그런 또 엘리베이터 또한 없는 그런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공급에 대한 얘기가 항상 우리가 지금 요 몇 년 사이, 요 짧은 요 1, 2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또 위축이 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시공사도 또는 시행사도 네,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새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을 많이 나타냈고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네, 공급 축소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 그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우리가 좀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3년 또는 5년 후에 다시 또 부동산에 조금은 온기가 돌고 상승장이 왔을 때 또다시 불거질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빠짐없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입주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감률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착공 인허가 분양이 대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냥 일부 감소가 아니라 대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착공 2년에서 3년 정도 이후에 입주가 되는 물량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3년 정도가 지난 후라고 봤을 때 2026년도, 2027년도부터는 이 대폭 감소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허가 3에서 5년 정도 이후 입주되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락하지는 않죠. 네. 물론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일부 하락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준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다들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 이 최근에 이제 뭐 금리의 영향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네, 일단 불균형,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도 다행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을 고민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금리가 안정기가 됐을 때 네, 여기서 올 수 있는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예, 폭등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2023년도 착공 통계를 한번 보시면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2021년도부터 급감을 하게 되죠. 거의 수직 낙하할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낮은 폭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3년도 수준의 4분의 1도 안 되고 있는 착공 물량. 2026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최악의 가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예, 최악의 가뭄.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자,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들이 네,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덩달아서 인건비는 계속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향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당연히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균형의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일단 대중들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이 청약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 이런 심리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들. 정보가 빠른 세대일수록 이런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보에 따라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지가 좋은 쪽 라인들은 지금 벌써부터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미 100% 넘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2024년도, 2025년도 이 극심한 공급 부족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에 대한 모델들을 많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6월 30일 날 갑작스럽게 바뀐 그런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내용도 면적을 쪼개게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규모가 크면은 이해관계가 많고 충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고 될 수 있는 지역들도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을 2만 제곱미터 이내로 쪼개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빨리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그런 재개발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건설사의 최근 이슈들 뭐 PF 만기 연장 이번에 9월달 대책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5개월 연속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싹 다 없어졌죠. 용인을 필두로 해서. 자, 그래서 미분양이 없어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의 대형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지역들이나 또는 서울 인근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 특히나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자 그리고 일자리가 항시 많이 있는 고소득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 특히나 우리가 좀 꼭 알아두시고 체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약의 흥행이 잠재적 수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앞으로의 미래 3년, 5년 요 정도를 미래를 바라보시고 지금 청약이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도 3년에서 4년 정도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 감소 어떠한 결과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네. 미분양 감소 반등 시그널 그리고 내 집 마련 선행 투자가 분명히 유효합니다. 자 공급은 확대 방안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업성이 좋게 빨리빨리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모델들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내용들은 뭐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공급 축소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가 피부로 와닿진 않고 있어도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후면은 이 내용들이 분명히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주택 시장에 지금 현재 아직도 입지가 좋으면서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등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재개발 투자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또는 청약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후행으로 따라올 수 있는 후행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그 두 가지 지역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대진 이사님께서 지금 주목하셔야 할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를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슈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이 적은 금액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68로 연락 주시면 이 무료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실 첫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사님, 이 매물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뭐 강남이라고 하는 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가 좋죠. 이거는 불변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안에서 지하철이 깔려 있는 걸 어디로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뭐 이런 직장군들이 옮겨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학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옮기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부동산의 가격적인 부분들을 항상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삼동에 제가 오피스텔을 추천드린 이유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단순 주거 상품으로만 보시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들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 또한 아직까지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파트만 주택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떠한 교두보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임대라고 하는 분명 그런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냥 하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분명히 돌아 올라오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 특히나 토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 자재비의 원가 상승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물론 공급이 지금 없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추가적인 공급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뭐 5억, 6억 하던 것이 지금 4억 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기축되어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들 찾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어떤 지역? 네, 지하철역 가까운 쪽 라인들로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자리가 많은 곳이 역삼동이고요. 자,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또 소득 자체가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룸은 좀 작고 투룸은 혼자 살기엔 조금 넓으면서 가격적인 비용 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불리형 원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뭐 거의 뭐 수직 상승하듯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남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월세가 오히려 전세가가 낮아졌는데 월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 그 역삼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삼성동 개발에, 그리고 가장 중심 테헤란로의 중심과 그리고 지하철역을 2호선과 9호선 신분당선, 분당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초역세권 라인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1.5룸에 4억 원대 초반 또는 4억 원대 미만의 금액을 찾을 수 있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금액대다. 무조건 사두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헤란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기 때문에 우측편의 삼성동 개발과 좌측편의 서초대로 이런 개발들,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한 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역삼동이다. 그리고 삼성동은 아직까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역삼동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보다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는 현대차 GB센터의 건립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하도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정말 너무나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교통의 이런 확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일단 편의시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와 고정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교통도 지금보다 더욱더 편리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1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5룸이고요. 한 8평 정도 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억 원대 초반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 한껏 투자하신다면 5천만 원 정도 미만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으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역삼동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 그리고 가격 기회가 있어 보이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이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로 시세는 9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두 번째 지역 바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이사님, 이 지역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자, 주택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으로 따라올 수 있는 상품을 분명히 체크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잡지 못하신다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통제되고 폐쇄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형태들의 시장은 아닐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강남구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천변을 가지고 있고 교통이 좋으면서 주변에 공원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을 빼곡히 가져갈 수가 있는 이런 곳들, 특히나 이 양재동 카페 거리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만 올라가더라도 평당 지금 1억 원대가 넘죠.
너무나도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양재동 카페거리 그에 비해서 직장인 수요가 너무나도 많고 고정적인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뭐 한 4,50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강남권이나 교대 상권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요 그리고 유동인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많은 중소, 중견, 대기업들의 인구들이 이런 유동인구들이 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이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은 실제 가보시면 가로수길도 그리고 천변 라인들도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걷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페거리 주변으로는 정말 예쁜 카페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먹거리, 즐길거리도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은 간선도로망들도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교통망들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개발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와 상업적인 여러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편의시설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동인구와 그리고 일자리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삼성역과 양재역에 거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양재 그 강남구 서초구의 그 수많은 역사들 중에서 왜 삼성역과 양재역이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역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개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과연 왜 양재에 집어넣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이 지역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넣겠죠. 그것은 당연히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신분당선, 그리고 판교와 용산을 그리고 강남을 한 노선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교통편 라인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서초 IC 옆에 들어가 있는 것도 양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겹치네요, 그죠? 플랫폼 시티 개발도 양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하는 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한 20평 정도 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 기준입니다. 한 9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4천에 한 280에서 320만 원 정도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3억 원대 초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정보 체크로 서초구 양재동의 매력적인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우리 이사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특히나 이 저비용으로 1억 원에서 2억 원대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사님의 무료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68로 연락 주시면요. 이 무료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까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교통망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강남구 역삼동 잡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거주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인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특히나 지금 든든한 상권 수요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지역인 만큼 이 부분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후에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번호 023-1563-2668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번호 013-3366-0110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